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지? 공통부분을 x로 치환한다? 이건 꼭 x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통부분을 그럼 동그라미로 하든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모양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치환, 바꿔준다라는 말이죠. 그거를 주어진 다항식에 적용을 시켜서 그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바꾼 거는 원래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식을 대입한 후에 다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부분을 문자로 바꾸는 것을 치환이라고 하는데 이거 꼭 선생님이 문자로 바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x 있는데 x라고 하면 헷갈리죠? a라고 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p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복잡한 애들. 자, 복잡한 애들인데 사실 얘도 치환의 일종인 거예요. 4차식, 이렇게 2차식 상수항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차식을 다른 한 문자로 치환을 한다. x라고 해도 되고요.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짝수인 항하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주로 2차식을 치환을 한다는 거. 그럼 그걸 치환을 한 상태에서 그럼 2차식들을 뭐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수분해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공식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꼭 먼저 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이거 별표 치십시다. 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해서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럼 이 인수분해를 그럼 어떻게 할까? 눈에 보이는 공식도 딱히 안 보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일단 무조건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밑에 보기 보시면요. x는 2차, y는 1차식이 가장 큰 차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x랑 y 중에 차수가 더 낮은 거는 누구죠? y죠. 자, 그럼 y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y가 1차인 거, 없는 거. 근데 이 없는 게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얘가 뭐죠? 공통인수예요, 이게. 자, 이렇게 공통인수를 찾아서 나머지 인수들을 다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x, y, z가 동시에 나왔는데 다 똑같이 2차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자,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익숙한 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x가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x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잡한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3차 이상인 경우에, 근데 요거는 간혹 2차일 때도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얘를 쓰면은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딱딱 떨어지니까는. 자,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수분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항식 fx에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다항식 f 알파를 집어넣었는데 0이 되는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빼기 2x 빼기 1이라고 보이죠? 자, 이걸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fx라고 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이 어떤 값이 뭐니? 라는 거죠. 자,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이 알파가 이 숫자죠. 자, 얘의 후보군들 있죠. 그 후보군들이 뭐냐? 자, 상수항과 여기 지금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있죠. 그죠? 그거의 약수들. 근데 걔 분의 최고차항의 얘가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근데 그 앞에 뿔말을 붙였을 때 이 숫자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숫자들이 되겠죠? 요 숫자들이 뭐가 돼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군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집어넣고, 근데 물론 이거를 매번 이렇게 찾기는 힘들죠? 주로 우리가 여기 합이 0이면 1부터 집어넣고, 1이 아니면, 0이 아니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 보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딱 나머지가 떨어지죠. 그 얘기는 내가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x 빼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인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qx라는 몫을 갖습니다 라고 하고 사실은 나머지가 얼마인 거예요? 0. 그러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앞에서 배웠는데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이상일 때 공식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얘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문제의 공식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시고요.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뭐 한다? 자, 얘네들을 충분히 간단하게 치환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차수가 낮은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요런 것들은 처음에 잘 안 보이면은 오른쪽에 노트에 정리 먼저 하시고 연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수정리 이용하면 사실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식으로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방법들도 이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처음부터 다 저거를 써버리면 공식을 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공식은 공식대로 반드시 외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계속 연습 문제까지 있죠. 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꼼꼼히 하나씩 다 외우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